안녕하세요. 아임피터뉴스 임명도 기자입니다. 아임피터뉴스에서는 매주 부산 소식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부산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외국어대에 계시는 이강수 교수님 모시고 부산 노동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제 옆에는 그 정의당 부산시당 이성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대변인을 부른 거는 정의당 입장을 들으려고 부른 건 아니고 매일 논평을 써요 우리 이 대변인이. 그래서 이제 부산 관련된 이슈를 좀 많이 알고 있어갖고 저 혼자 자료 찾고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아갖고 그래서 좀 도움을 요청해서 오늘부터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교수님. 예. 교수님 양력 보면은 좀 다양해요. 다양해요. 네. 예, 예. 저는 원래 교수님을 정치 평론가로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전공도 당연히 정치 그 분야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언제 그때 인도사라고 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사진 관련된 책도 몇 것도 내시고 도대체 교수님의 정체가 정확하게 뭔가요? 그 이제 제가 이런 질문 하도 많이 받아서 대답하는 게 거의 정해진 만큼 대답이 나오는데, 저는 인도사 전공자입니다. 인도 역사 전공자인데 그 중에서 종교사를 해요. 그러면 종교사는 이데올로기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이데올로기로 저는 봐요. 그러면 이데올로기는 정치 이데올로기하고 또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 특히 사람들이 어떻게 속고 어떻게 이상주의를 퍼뜨려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속고만 사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걸 전공하기 때문에 정치를 보면 잘 보여요. 이 정치꾼이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말을 딱 보이시는구나. 저는 전공이 신화인데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신화. 그러니까 전부 신화 만들게요.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했던 게 정치인에게 안 속고 정치판 꿰뚫는 기술. 요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주로 이러이러한 말을, 예를 들어 이성환 대변인이 이렇게 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예? 또 지금 정의당에서 어떻게 무슨 전환인가 어떤 그룹에서 무슨 하고 또 누가 하고 이거 전부 다 이거 믿을 수 없다. 다 정치인들은 숨 쉬는 것부터가 다 거짓말이다. 이제 하는 것을 일반인에게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듣기로는 이게 그럼 액면가로 나가는 거하고 실제로 있는 거하고 어떻게 그렇게 압니까? 저는 30년 넘게 그걸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평론을 비록 이제 갓다리로 이렇게 이제 하지만 좀 속된 말로 야매로 하지만 그래도 내용은 책을 2권 쓸 정도로 탄탄하다고 봐요. 제가 그 책을 2권을 쓰면서 했던 말 그대로 정의당은 가루가 된다. 그대로 지금 다 맞고 민주당 정권 뺏긴다. 그대로 맞거든요. 지방선거는 아예 생각지도 말아라. 또 이재명이 또 나온다. 그래서 2년 뒤에 또 망한다. 또 나오면 그러면 그 즈음에 이제 수사 들어간다. 수사 들어가면 이것도 증거가 될 거예요. 수사 들어가면 질질질질 끈다. 그 사이에 청와대 잡아넣기 시작한다. 이제 이런 게 내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이게 나오거든요. 제 책에. 그래서 정치평론가가 됐고, 사진은 제가 이제 인도사는 이 소위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삼국사기나 이런 식으로 쓰여진 사서라는 게 없어요. 저는 근데 고대사 전공자인데 삼국 유사 같은 것만 있어요. 이야기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정본 역사서가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본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저 전공자는 좀 싫어하는데 아무튼 일반인들이 말하는 소위 편년체로 쓴 역사 서술서는 없어요. 전부 신화집만 있습니다. 신화집.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방금 내가 이제 아이엠 피터 방에 왔다. 그럼 이걸 쭉 보잖아요. 보면 여기서 역사적 사실을 추출할 수 있는 게 10가지는 돼요. 이거 금방 알죠. 텔레비전 보면 아직은 몇 년씩, 무슨 2층 이렇게 복층으로 돼 있구나. 그러면 이거 얼마나 됐겠다. 무슨 냉장고 보면 어떻고, 옷 입은 거 보면 어떻고, 보면 이제 그런 것만
근데 직업병으로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보니까 저게 뭔가 역사적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진 비평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이렇게 뭐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살죠. 뭐 깊이는 없습니다. 근데 깊이는 없다고 하는데 다 맞히셨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정의당 가루가 됐는데 어떻게 해? 뭐 이광석 교수님이 항상 뭐 원래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좀 냉소가 담겨져 있거든요. 아니 이 냉소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안 되게 해야죠. 아니 근데 요새 정의당 보면 좀 그런 느낌도 그러니까 많이 받아.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정치인들은 우리 대변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해야 한다. 이러하겠다. 무의미한 이야기예요. 아이디얼리즘, 이상주의, 유토피아론이거든요. 무의미한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이렇게 뭐 페이스북 보니까 정의당 무슨 뭐 어느 뭐 그룹에서 뭐 이렇게 뭐 혁신 비대위인가 뭔가를 만들어서 모든 이야기 다 해주십시오. 모든 이야기를 다 듣겠습니다. 들어오면 뭐해? 의원들 이야기를 안 해서 안 들었나?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좀 할 모양이구나. 그런 스탠스는 과거에도 계속 해왔어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 이야기 그만하고. 네,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교수님이 내신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 노동운동사. 책 제목이 되게 맞아요. 심플해요. 네. 누가 봐도 부산 지역의 노동운동을 기록해 놓은 책이구나. 교수님이 이제 역사학자인데 보통 역사학자들이 이런 노동운동사 이런 거 잘 안 쓰지 않아요? 이제 그것보다도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슬픈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좀 오래된 옛날로 돌아가면 제가 이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재수해가지고 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또 이제 후기 대학 가가지고 참 암울하게 이제 대학을 살면서 그때가 79년이에요. 그러니까 79년에 박정희가 10월 달에 죽었어요. 네. 예, 저는 고향이 그 다음 해에 일어나는 비극을 잉태하고 있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이제 그때는 운동권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때는 소위 이 책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학출도 없었어요. 그때는 소위 이제 아주 아주 학출이 학생 출신. 학생 출신 노동활동가, 노동운동가거든요. 예, 줄여서 이제 학출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유신 말기에 이제 그 운동을 했던 지하서클 조직,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청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걸 하면서 소위 야학도 하고 뭘 하다가, 무섭기도 하고,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글을 끊고 인도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와서 편안하게 지내고 하다가 이제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돼서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소위 말해서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에 제가 90년에 왔으니까 지금 32년 됐잖아요. 32년 동안 살면서 두 가지를 내가 역사학자인데 그 부채 의식을 한번 그냥 노동운동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노동운동을 한번 기술을 해보자. 그 다음에 내가 역사학자인데 인도사만 할 게 아니고 부산에서 30년 살았으면 부산에 뭔가를 하나 해보자. 역사라는 게 사료만 읽을 줄 알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사를 못하는 것은 중국사 사료를 못 읽어서 못하는 거예요. 중국어니까. 중국어니까 한문이니까. 근데 유럽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사, 한국 현대사야. 그거 뭐 사료를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하겠다고 했더니 몇몇 사람들이 왜 네가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 인도사를 하는 사람이 네가 하냐. 노동하는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웃기지 마라.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사람이 나오면 하면 좋다. 그런데 자 봐라. 노동운동사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학 분야다. 근데 노동하는 것은 사회학이나 경영학 부분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역사학을 다룰 줄을 모른다. 특히 사료가 없기 때문에 전부 구술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구술사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술사라는 거는 이제 좀 이게 뭐 잘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교수님 아까 학출도 그렇고 구술도 그렇고 이게 세상에는 교수님처럼 어떤 지식인들이 있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그 구술이라는 거, 구술사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운동권 이제 이 학생 출신 노동운동가들이 어디로 이제 가서 소위 이제 점 조직을 해서 간첩들 같이 점 조직을 해서 10명씩 피라미드로 이렇게 해서 이제 10명씩 해서 15명씩 해서 이제 조직을 해서 레닌 책도 읽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도망다니면서. 그러니까 누가 급습을 하면 싹 불지르고 싹 불태우고 다 찢어버리고 어디로 가서 다 버리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남겨놓은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예를 들어갖고 누군가 밑에 조직원들 뭐 누구도 이거를 교육시켰던 자료는 있었지만 이게 다 불태우고 다 없어요. 그다음에 이건 걸리면 무조건 간첩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무조건 그러니까 83년 4년 그러니까 79년도 부마항쟁부터 80년 5.18 지나고 81년 2년은 꼼짝을 못했으니까 전두환 밑에서는 아예 뭐 숨도 못 쉬었으니까 83년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게 85년도부터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학출 운동이라고 하는 게 85년도부터 이제 소위 서울에서는 구로공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이후에 이제 주례 사상공단 같은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서 조직을 하면 내가 이렇게 조직을 하면 임 기자님만 내가 하고 그 밑으로 나는 다 알고 있지만 자기들끼리 서로 몰라요. 점조직이라.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내 위로 누구 있는지 잘 몰라요. 내 그 옆에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어떻게 믿냐? 그렇죠. 그게 뻥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들처럼 다 뻥칠 수도 있는. 그럼요. 다 뻥일 수도 있잖냐. 그리고 자기 기억이 섞여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 보고 이제 기억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더 히스토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로 정해진 역사가 아니고 히스토리다. 내가 보는 역사는 이렇고, 내가 보는 역사는 이렇고, 내가 보는 역사는 이렇다라는 전제 조건을 인정을 해 주신다면 이 사람의 구술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보는 아니다. 정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당신이 알아서 듣고 알아서 해석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구술사를 듣는 이것 보고 이제 구술사라고 하거든요. 이 구술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어차피 사료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신문도 없고. 그래서 이건 역사학자가 해야 되는데 노동을 전공으로 하는 부산 지역에 혹은 한국의 현대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학이나 경영학만 해요. 역사는 안 하죠. 역사를 구술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료를 놓고 사료를 분석해서 이거 종합적인 걸 할 줄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사회과학자니까. 근데 역사학을 하는 사람은 노동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끼어가지고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연구비 좀 주라 그랬더니 네가 아는데 어떻게 주냐. 정당성이 없는데. 그래서 내 돌아. 그럼 내 돈 주고 할게. 그래서 이제 내가 4년 동안 내 돈 내고 내가 했죠. 네. 본인이 다 이제 연구비 투자해갖고 뭐 인터뷰 그렇죠. 인터뷰하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복사하고 내 조교 써서 PDF 만들라고 하고 뭐 그렇게 그냥 녹취 따고 뭐 그렇게 했죠. 교수님은 괜찮지만 조 교수는 힘들었을 텐데. 뭐 저는 이제 교수니까 월급 많이 받거든요. 우리 교수들 월급 많이 줘요. 쓸데없이 많이 줍니다. 근데 교수님 너무 말씀이 내용은 좋은데 너무 기세요. 그러니까 강의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못 따라오니까. 그러면은 제가 부산 지역 노동운동사 저도 이거 책을 교수님 인터뷰가 급하게 잡혀갖고 책을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 그래갖고 제가 전체는 다 못 읽고 뜨문뜨문 봤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부산 지역 노동운동사의 어떤 기준점을 1987년으로 잡으셨더라고요. 87년하고 97년하고 두 개의 분기점이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87년. 제가 볼 때 오늘 시간 내에 97년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일단 제 책은 97년 이전까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자, 87년부터 한번 네. 되짚어 보는데 왜 그때가 기준점 변혁 딱 기준점 시간이 됐을까요? 87년 6.29가 터지잖아요. 예, 6월 항쟁이 터지잖아요. 네. 그때 서울이고 부산이고 간에 노동자가 전부 다 합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노동자가 노동의 계급, 학문적으로 말할 때는 계급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수구 8쇼의 정치가 되면 소위 이제 민주 개혁 진보 세력이 통합이 됩니다.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다 같이 운동을 해가지고 6.29가 일어나서 소위 이제 6.29 선언이 나서 이제 소위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고 소위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절차상 민주주의는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노동자, 근데 그 10개 조항에서 노동자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당 6.29 선언에서 노동자에 관한 사항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노동자가 거의 뭐 개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쥐똥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먹고 살았거든요.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로 열악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고무 공장이 많아, 신발 공장이 많아서. 고무신 만든 아니 이 프로스펙스 나이키 이거 좀 전 세계적으로 아디다스. 그때 당시에 미창 미창이 아니라 전체 신발 전체 전 세계 유명 메이커의 90% 이상은 전부 다 부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산이 뭐 신발의 신발의 메카죠. 예, 이제 OEM 방식인데 엄청나게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공들이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 안으로 대학생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학출이란 거예요. 학출. 예, 그래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7년도 6월이 끝나고 7월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발언을 하고 싶은데 시민 세력들이 야야야 그만해라 다 됐지 않았냐 이 정도면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1차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죠. 같이 싸웠는데 왜 노동자라고 네. 그러니까 노동은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자유주의 시민 하면서 이제 그만해라 다 뭐 다 할 거 다 했는데 민주주의 뭐 직선제 나오고 뭐 정치 해금하고 다 했으니까 언론 자유한다고 그러고 뭐 하니까 뭐 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개밥 먹고 사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우리가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여공들이 하는 겁니다. 이제 내 오줌보는 수도꼭지가 아니다. 수도꼭지같이 틀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오줌이 마려운데 화장실을 딱딱딱딱 정해놓고 가라고 하냐. 그러면서 막 떨어져서 투신 자살하고 막 그랬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책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터지기 직전에 소위 아까 말씀드린 학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무도 자기들끼리도 몰라요. 그 조직을 합니다. 밤에 야간 학습 조직을 해요. 그래서 5명씩, 3명씩, 5명씩, 7명씩 그러면서 야학 이창호가 했던 야학하고 연계시켜서 이제 주말에는 야학 보내서 거기서 또 사람을 만나서 또 거기서 또 점조직으로 키우고 이걸 계속해서 키워서 레닌의 혁명론을 공부하면서 키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부산에서 상당히 그게 논쟁이 있었던 자기들끼리 일반인들은 모르고 자기들끼리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치고 나가자. 언제까지 준비만 할 거냐. 치고 나가자. 에? 안 된다. 야, 좀 더 기다렸다 조직을 하고 가자. 언제까지 치고 나갑시다. 그게 실천적 인투를 위하여예요. 그게 이제 이쪽은 반실. 그래서 이제 운동권들끼리 서로 이제 밤에 논쟁을 하고 지금까지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자기들끼리 팜플렛 하면서 그거 하고 있는 사이에 관계없이 노동자들이 태광산업에서 빵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에 실제적인 논쟁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방법론, 전술론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동안에 이쪽에서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터져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진행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조직이 역할을 하죠. 같이 이제 함께 뭐 집회도 하고 뭐 이제 운동권 가요도 가르쳐주고 뭐 조직도 하고 뭐 가투도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태화 고무가 이제 빵 터졌다는데 태광산업 태화가 다 마찬가지. 예. 그때 당시에 그 태강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했나 봐요.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열악했냐면 보통 한 12시간 내지는 15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라인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이게 쌓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야기도 못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월급도 안 주고 전부 다 떼먹고 그다음에 툭 하면 두드려 패고 그 다음에 뭐 5명씩 뭐 7명씩 심지어는 이렇게 막 같은 방에 재우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중학생들이거든요. 전라도에서 많이 왔어요. 전라도에서. 그때 당시에 그 일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다 중학생 13살, 15살. 아동노동 같은 경우. 15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근무하고 밤에는 산업체 전수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 옛날에 좀 여상고가 있었는데 여상고만 또 이제 못하는 거기를 이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야간 실업학교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5남매, 7남매, 9남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꾸역꾸역 참고 하는 거죠. 꾸역꾸역. 그러니까 이제 화학용품 같은 거 하고 산재 일어나면 무조건 잘라버리고 이제 가니까 뭐 툭 가면 성희롱, 뭐 성폭행, 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 대꾸 하면 이제 막 소문 퍼뜨려가지고 임신했네, 무슨 뭐 가랭이를 찢어 죽이네, 그럼 뭐 부모 보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당신 딸이 누구하고 같이 밤에 뭐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걸 해서 이제 사람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못 만나게 그런 것을. 그러냐 그런 것들이 자료로 쫙 슬픈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경찰서 가면 이제 또 뭐 만지고 덮치고 또 막 두드려 패고 뭐 이런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학생 출신 대학생들이 가가지고 그걸 조직을 해도 안 따르죠. 왜냐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저 사람들은 빨갱이라더라. 그렇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저거 가면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여동생, 우리 남동생 이건 어떻게 내 먹여 살리냐. 참고 가자. 이제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시민운동 세력도 시민들도 안 도와주고 학출들은 씨알이 안 먹히고 그 사람들한테 레닌 가르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마 안 되죠. 그쵸. 근데 이제 조직은 중학교도 제대로 그럼 못 간 상태였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노동운동가도 있고 지금 정의당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정의당에 뭐 저 높은 분도 있고 근데 그분은 부산은 아니고 이제 경남 쪽인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점조직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직을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학출이 아니라 노동자 출신인데 그렇죠. 학출로부터 좀 교육을 받아가고 학습을 받아서 조금 깨어지고 이제 계속해서 노동운동으로 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게 이제 정의당, 그래 민주노동당, 뭐 진보신당 이렇게 계속 이제 노동당 이래서 그래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87년도 이제 빵 터지니까 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놀랬죠. 그렇죠. 이제 뭐 어떤 민주화가 돼갖고 이제 데모나 이런 것도 없어질 줄 알고 없어지네. 그래도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른바 이제 한국 노동운동사에 보면 그 중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85년에 구동맹 파업 같은 경우처럼 그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는데 부산에도 그러면 그 전 단계 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전에 무슨 이렇게 파업이나 무슨 조직 사건이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제 서울 경인지구에 이제 청계피복이나 구동맹 파업이나 뭐 이런 것은 상당히 조직이 잘 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 연구한 서적도 많고 활동했던 인물들도 많고 상당히 그 뒤에 영향력도 많이 끼치고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선호련, 인노련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부산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79년도 이제 부마항쟁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마항쟁이 터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불임 사건으로 이제 이게 이제 간첩 독식 사건으로 이제 만들어진 조작 사건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간첩 사건이 아니니까. 그리고 조작 사건이 만들어지면서 뿌리가 돼서 소위 운동의 뿌리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불임 사건에서 일부는 교육, 일부는 시민 뭐 이렇게 가는데 일부가 노동운동으로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서울 구동파 쪽하고 인민노련 그러니까 인노련 선호련 쪽하고 연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아이고 됐어요. 뭘 아이고 교수님 왜 이러십니까? 아이고 됐어. 그분을 만나기를 한 1년여를 내가 그걸 해가지고 간신히 만났거든요. 간신히 만나고 내 책의 인터뷰도 다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이름 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담스럽다.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을 내 입으로 내가 말한 걸로도 쓰고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말한 걸로도 쓰고 다른 사람이 말한 걸로 나누기도 하고 뭐 큰 무리는 없으니까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실명만 공개를 안 하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는 그렇게 듣고 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가서 이제 확인만 좀 해주십시오. 누구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왜 이러세요? 그래서 뭐 곤란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왜 곤란하냐면 그게 조금 있다가 이어지면 주사파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83년, 84년, 85년 소위 반미 투쟁으로 이어질 때 딱 그때가 청계천 구동파 구로가 터지면서 바로 소위 이제 유화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문화원 점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 방송 단파 들으면서 85년도부터 서서히 이제 그 소위 자주파 통일운동 이제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학생운동사에 이제 큰 주류로 떠오르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곤란해지는 거지. 뭐 실제로 나는 만났으니까 실제로 친직임동, 위숙임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이렇게 해놓고 물 떠놓고 뭐 했던 사람도 만났으니까.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했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 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부산이 서울에 분명한 영향을 받았을 텐데 확인할 길은 없다. 그래서 드러나기는 이제 87년 직전에 이제 두 사람, 이제 부산 지역에 두 사람이 부산대학교 학줄에 이제 제일 선배급이죠. 이상록 씨라는 분하고 돌아가셨어요. 사고사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노재열 씨라고 민주노총회까지 이제 계속 운동을 하셨던 그 두 분이 이제 현장에 들어가죠. 그게 이제 86년 85년 11월인가요? 거기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서 계속 있다가 87년에 이제 빵 터진 거고. 이게 이제 빵 터졌는데 이게 우연히 터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터지기는 우연히 터졌는데 이제 점화 준비는 돼 있었다. 그 전에 이제 계속 내부에서는 내부는 있었다.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학습도 돼 있고 조직도 돼 있어요. 조금씩 돼 있었고. 자,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실 반실 이렇게 해서 했던 그 학출들이 이제 다시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이제 좀 되게 확대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요. 나가자. 언제는 우리가 이거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그 전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현장론과 준비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론은 지금 준비가 안 됐더라도 치고 나가야 이게 또 이걸 보고 따라온 사람도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준비만 할게요? 준비가 되겠냐? 그래서 치고 나가가지고 동양고무가 꽤 오랫동안 끌었고, 그렇지 않고 전부 하루살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해가지고 전부 다 구속되거나 이제 잡혀가고 이제 해고당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밑으로
이제 후배들이 또 들어가요. 그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지는 않지만 치고 나가자는 쪽 때문에 조직이 상당히 와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들통이 나버리니까 데리고 와서 너 누구야 불어, 뭐걔뭔 년아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뚜스 패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부산에서 전국적으로 구사대라는 게 처음 만들어집니다. 아, 구사대가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구사대가 처음에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산은 폭력적 진압이 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만하니까 전부 여공들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근데 다른 데는 인천, 뭐 경기, 안양, 뭐 안산, 뭐 이런 데는 대공장인데 그걸 어떻게 건드려요? 근데 이제 부산은 한진중공업하고 이제 대우정밀하고 있는데 예. 한진중공업은 오랫동안 어용이었어요. 아, 노조 자체가 네, 노조 자체가 어용. 네, 한국노총보다 그 전에 더 어용.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 우리 저 해운노조, 항운노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부패된 거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김진숙 등등등이 3명이 이제 박영재, 이정식 씨가 이제 투쟁하기 시작한 게 이제 막 그 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진중공업은 꽤 늦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대우정밀은 방위산업체라 아, 그렇죠. 노동 상권 중에 쟁의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 이제 투쟁을, 그러니까 파업을 신고하면 정상 파업, 비정상 파업, 불법 뭐 합법 이런 게 없이 파업을 신고도 안 받아주고 파업을 신고하면 동시에 바로 구속이에요. 아, 거기는. 예. 그러니까 대우정밀은 크게 못하는 거죠. 한다면 무조건 구속을 안고 하는 거예요. 한진중공업은 이미 어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고무공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죠. 5만 명까지 있었습니다. 5만 명 부산 시내에. 부산 시내에 그 공장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신발 노동자들만 신발 노동 5만 명. 명. 예. 그러니까 그 5만 명의 대다수가 이제 그 13살 뭐 15살 뭐 여공들이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단합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조져버리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니까 학출들이 들어갔다가 다 해고당하고 나와서 만든 게 이제 부산 노동자 연합입니다. 분호련이에요. 그러니까 분호협, 그 다음에 분호련으로 이제 분호협의체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분호련 연맹으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활동가, 운동가죠, 운동가. 그러니까 학생이 위장을 해서 들어가서 노동을 직접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나 아는 사람들도 봉제 같은 거 지금도 잘해요. 뭐 눈 감고도 미싱질하고 그래요. 그거 가서 12시간씩 15시간씩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해고돼서 나와가지고 만들어서 노조를 만들자. 제일 중요한 것은 노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노조를 못 만들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지도. 그러니까 그 노조를 만든다는 건 결국은 그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조직을 노동자들이.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초는 벌써 이미 해고된 해고 다 했고. 그러니까 노동 3권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못 만들게 하잖아요. 두드려 패고 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자 하면서 이제 안에 있는 자기 학출들 후배,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양성했던 조직원들, 그 사람들하고 연계가 돼서 계속 학습하면서 노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87년도부터 이제 소위 노동자 대투쟁 할 때 7, 8, 9 때 하면서 노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조가 소위 말해서 민주노조까지는 못 가요. 그러니까 아직 뭐 어용 노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아직 이 사람들은 어떤 그 노동운동의 개념보다도 밥 좀 먹자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단순하게 좀 복지보다도 생존을 하기 위한, 생계수단을 하기 위한 이제 싸우기 위한 조직체죠. 그런데 이제 하도 만들어 놓으면 한 달, 두 달이면 바로 어용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용이 된다는 거는 이제 회사 측에 있는 사람들이, 조반장들이 들어간다거나 잡아서 뺀다거나, 아니면 뭐 회의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회의 하는 거죠. 데리고
동남아나 한번 갔다 오자. 어. 동남아나 대구 가면 가. 그래서 태국 갔다 대회용 오고. 시키고 뭐 예. 수사 주고 뭐 여자 붙이고 의자 붙이고 그다음에 또 요거 알아가지고 너 뭐 어저께 너 남자랑 어디 가더라 이런 이야기 하고 너 왜 너 임신했어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그래버리면 이제 미쳐버린 거잖아요. 아. 그리고 너 전에 저기 어머니한테 연락했더니 뭐 네 어머니 요새 뭐 많이 불편하시다던데 요즘 좀 아깝더라. 아 병원비 뭐 이렇게 주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 아들이랑 대화를 했었는데 그 전태일 관련 얘기를 하면서 아빠 그때도 노동법은 있었다며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 아직 젊은 애들은 우리나라에 노조를 만들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때 이제 뭐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법이 그때서 생겼는데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고 정치 공격을 안 지키거나 아니면 그래도 어려우면 자기들이 먼저 만들어 버린 거죠. 자기들이 조 반장들이 해가지고 어용들이 해가지고 노조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노조한테 맨날 돈 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그것도 봉투 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 가서 회의하고 대의원대회하고 야야야 됐어 그거 이제 책에 읽어보면 이제 김진숙 지도위원이 이제 그 대의원대회 갔다 와서 뭐 이런 게 있냐 해서 이제 터뜨리기 시작하는 게 노동운동의 시작이거든요. 대의원대회 갔더니 이렇게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인물 하나 뿌린 것밖에 없어요. 김진숙 지도는 그래서 28년인가를 해고당한 거거든요. 유인물 하나 뿌렸어. 딱 하나. 대의원 대회를 다녀와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폭로를 한 것 뿐이잖아요. 폭로도 아니고 대의원 대회가 이렇더라라고 노조원들이 자기가 대의원이니까 보고를 한 거예요. 대의원 대회가 이렇더라.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비판적 내용이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보고를 하니까 불러들여서 저쪽으로 공장 어디로 하여간 다대포 어디로 이제 보내버렸고 그리고 이제 말 안 들으니까 이제 해고시켜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서 노조를 만들어 놓으면 금방 한 달 두 달 뭐 해버리면 다시 또 돌아가면 되고 다시 또 만들면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세월이 87년, 88년 그러면서 부산에 87년, 88년 동안 어마어마한 노동 이제 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분호련이 많은 이제 가서 강의도 하고 노조들이 만들면 노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알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노동법을 다 강의를 했으니까. 그 예전에 제가 그 요양병원 그 노조원들을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자기도 노조가 뭔지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거 한 3년 전이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는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차피 여공들을 대부분이 이제 중학교도 채 졸업하지 않았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뭐 학습 뭐 이런 것보다는 어쩌면 이제 교육의 차원 뭐 이런 걸로도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학습은 초창기 학출 활동가들이 가서 했던 이제 야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소위 이제 레닌주의 혁명론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공장 노동자 데리고 뭘 가르치겠어요. 하루 종일 졸고 있는 애한테 12시간 하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야유회 가고 가서 교회 가자 해서 교회 가고 성당 가고 그냥 무슨 그냥 인간 관계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지리도 가르치고 저도 지리 사회 가르쳤거든요. 야학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꽤 깊숙하게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순수 노동 야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동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3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 그 사람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된 사람. 이게 인간관계가 좀 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학초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깊은 관계가 돼갖고 이제 그런 교육을 좀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 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활동가 운동가로 좀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때 이제 석탑에 장명국 씨가 만든 노동법 해설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법 강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로 이제 야학들 이창호 같은 사람들이 현정길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걸 이제 가르치고 이제 파견 가서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씩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이제 김진숙 지도위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이제 키워진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노조가 소위 부노련이 계속해서 이제 지도를 하고 그러면서 노조가 만들어지고 깨지고 만들어지고 깨지고 만들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민주노조 투쟁으로 이제 계속 가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각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민주노조를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88년, 9년 하면서 부산에 뭐 어마어마한 이제 본물 터지듯이 이제 터지죠. 그걸 안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노태우 정권에서. 그러면서 노동자의 세력들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노조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그러면서 노조가 연합회를 만들어요. 각 그 공장들마다 생긴 노조들 노조들끼리 이제 부산 노련이라고 해서 연합회를 만드는데 요 부산 노련, 광노련 또 무슨 뭐 서노련 뭐 이렇게 뭐 대경 노련 뭐 울산은 없어요. 울산은 이제 현대가 너무 세니까 현총련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드는 게 이제 전노협이에요. 전국 노동단체 협의회거든요. 전노협인데 요 전노협은 소위 내셔널 센터 그러니까 민주노총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노동자들의 단체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탄압을 하려고 막 엄청나게 조지는데 부산을 가장 심하게 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노협이 와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을 가장 심하게 조진 이유는 울산하고 마창이 제일로 커요. 이제 서울, 인천, 경기, 뭐 수원, 안산, 수원, 뭐 이런 데를 제외하고 하기야 제조 공장에 여기밖에 없어요. 네, 예, 그렇죠. 동남권 임해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부산은 그런 대공장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진중공업은 의용에 가깝고 대우정밀은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무공장이고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만나면 안 된다 곤란하다 그래서 가운데를 끊자 해가지고 이제 부산을 본격적으로 조지기 시작해요. 부산 노련을 탈퇴해라. 그리고 또 만만한 게 이제 여공들이 어리니까는 얘네들은 우리가 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해가지고 이제 탈퇴를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도 그렇고 경인지구에서도 그렇고 이제 노선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너무 단합이 세니까 좀 더 현실적인 노조 운동을 중심으로 가자. 그럼 아까 말하던 그 이데올로그라고 하는 학출 출신의 그 다음에 학출 출신이 아니더라도 해고된 해고 노동자 출신들의 이 소위 선진 노동자라고 불러요. 이 선진 노동자들은 그게 아니다. 노동운동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사회를 바꿔야지. 변혁 투쟁을 해야지. 혁명을 해야지. 그럼 이제 노조 운동을 한 사람들은 뭔 개소리냐. 우리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어떻게 혁명을 하자는 거야. 그럼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부터 이제 전국 노동운동가 협의회라고 해서 노운협이라고 있어서 전국 노운협 이 사람들하고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다 이론적, 담론적, 투쟁적 자기 전생을 다 바친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이 65, 70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 평생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게 왜 자랑이 될까요? 에이, 노동운동 서울대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작은 대기업도 안 가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 경비원 노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네. 이거 잘라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그분만 아니라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을 뭔가 돈을 쫓지 않고 그렇지. 욕망을 쫓아가지 않았다 이거. 오로지 사회혁명, 변혁 운동을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노조 중심의 운동을 하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안 먹히는 거예요. 특히 현대중공업, 현대그룹이나 뭐 이렇게 대우정밀하고 요 한진중공업 제외하고 이쪽에 마산 이쪽에 창원 이쪽에 있는 큰 그룹들은 택도 없다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동운동가와 실제적으로 노동자 사이에서 뭔가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운동가들은 노조운동이 활성화가 되면서 힘이 팍 떨어져 버렸고 노동자 중에서
소위 뭐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진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옛날에 핍박받은 노동자들은 자기들끼리 해도 안 되니까 대공장 노조만 쳐다보고 사는데 대공장 노조는 처음에는 정말로 열심히 했죠. 근데 거기도 계속해서 두 가지 방향에서 하나는 이제 손해배상 93년도부터 뭐 때리고 그 다음에 공장 뭐 남천병원 한독병원 이런 공장 이제 그 가짜로 이제 폐쇄시켜 버리고 그 손배소 얘기부터 잠깐만 하면은 이제 그 동안에는 그 노동운동을 하면 무조건 구속. 그러니까 거의 사상범죄로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그래도 문민 정부니까는 좀 노조를 어느 정도 풀어줬잖아요. 풀어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김영삼 정부가 이 노동운동은 자기네 정부가 손대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기업에서 알아서 해라 하면서 나왔던 게 손배소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데 전반적인 그 기류가 신자유주의가 김영삼 정권 할 때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기업은 기업에서 알아서 해라. 노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노사 분규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법을 못 지키면 니들은 정부에서 기업을 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법을 활용해라. 그러면서 그전에는 소위 민사소송이라는 것을 안 했어요. 민사소송을 안 하고 전부 다 구속으로 시켰는데 정부는 큰 건 구속을 다 시키죠. 구속시키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미미한 부분은 안 하고 하면서 이제 위장 폐업, 이제 위장 폐업, 그 다음에 공장 분할 폐업,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종업원이 공장 주가 되는 주식회사가 되는 그러면서 니들 월급 받지 말고 니들 월급 받는 것으로 공장 사라.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쫄딱 망하고 이제 그런 아주 교묘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나오고 손해배상이 나오고 파견 근로제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업체는 정부에서는 이제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데리고 가는 이런 부담은 안 갖게 되고 텔레비에 그 뉴스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일반 시민들은 도대체 노동자가 이제 먹고 살 만하게 됐는데 왜 이러냐. 그러면 이제 못 사는 노동자들, 아까 말한 고무공장 노동자들은 점점 공장이 이제 폐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91년, 92년을 지나서 93년도부터는 거의 뭐 태화고, 뭐 진양이고, 뭐 대붕이고, 뭐고 풍행이고 다 넘어가는 거, 다 다른 나라로, 뭐 필리핀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전부 다 이제 방글라데시로 가고 이제 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공장 폐업이에요. 근데 모든 이제 책임은 이제 노동자만 지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은 여기에 대해서 싸워주질 않는 거예요. 아직 비정규직은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싸워주지 않고 자기들이 임금 올리는데 하고 이 사람들은 쳐다보기를 대기업만 쳐다보고 있는데 대기업은 크게 싸우는 것도 있지만 그 위에 있는 그 몇 사람들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이 관심이 복지 그 다음에 월급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노동자 세력을 좀 더 자유주의적으로 가서 정치 세력화를 하자. 그래서 나온 게 정치 세력화의 두 가지 방향이 나옵니다. 하나는 노총으로 가자. 내셔널 센터를 만들자. 전노협이 거의 이제 하도 탄압이 많아서 이제 안 되니까 노총으로 가자. 내셔널 센터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노동당부터 해갖고 아니 국민승리 21 민주노동당까지가 이제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 그게 이제 다 계보가 이어지면서 나온 거잖아요. 뭐 민주노총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제 노조의 대명사로 이제 자리 잡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이제 노동정당 아까 얘기했던 노동자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건 아직까지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민주노총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요지는 이거예요. 그 전에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전노협이 부산노를 했을 때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94년도에 이제 부산 지하철 노조 같은 경우가 이제 전지협이라 전국
지하철 노조들끼리 이제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파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해고돼서 강한규 위원장이 이제 24년 동안 해고당하면서 이제 해고자로 이제 정년퇴임을 할 정도로 큰 사건이 터지고 근데 그분들도 소위 말해서 우리 같은 화이트 칼라예요. 블루 칼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노동자의 개념으로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부산 지하철 노조, 부산교통공사 지금 부산에서는 젊은이들 취업 넘버원, 가고 싶은 취업 넘버원인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과연 노동운동을 대표할 수 있느냐라고 보는 세력이 여전히 소위 선진 노동자들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러면 웃자나 말이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소위 이제 그렇게 과격한 변혁 운동은 안 된다. 탄압이 심하고 중심이 화이트 칼라한테 넘어왔다. 서비스, 전교조, 교사, 뭐 이런 식으로 넘어와 버렸기 때문에 옛날같이 공장에서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있는 없어져 버렸고 탄압받아서. 그렇죠. 이제 노동자는 그 부산 지역에도 그런 공장들도 없잖아요. 없어졌고 다 이제 뭐 폐업되고 다 날아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중공업이고 무엇이고 간에 전부가 다 우리사 마찬가지로 전부 다 월급 복지 뭐 이렇게 되고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기업을 이제 찍어 눌러서 기업은 전부 다 이제 당근 주는 쪽으로 이제 월급이 많이 올라가서 그때 96년, 7년, 8년도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처음 들었던 게 이제 귀족노조 이런 말들이 나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민주노총을 만들자고 하는 쪽은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자유주의화가 되더라도 내셔널 센터가 있고 이것을 정부에서 인가를 허가를 해주는 내셔널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면서 민주노총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 탄압이 그조차도 그 자유주의 정도의 내셔널 센터도 못 만들게 해가지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그걸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뚫고 2년 만에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이걸 이제 소위 합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합법화도 안 됐어요. 95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소위 이제 이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 자유주의라고 하면서 시민들하고 같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다. 그래서 노동운동의 노동자의 폭을 좀 더 넓히고 이렇게 해서 가니까 일부 진보 쪽에서 볼 때는 저것이 노총인지 시민단체인지 저게 뭘 하자는 건지 도대체 니들 월급 올려주는 그것만 하지 왜 그 민주노총은 태어나서는 안 될 것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교수님이 이제 부산 지역 노동운동사를 이제 쓰셨잖아요. 그러면서 뭐 다른 지역의 노동운동사도 좀 많이 참고를 하시고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 봤죠. 다 봤는데 역시 서울 경인 수도권에는 뭐 연구 논문이고 책이고 학출 노동자들 인터뷰만 해도 700페이지 정도 된 책을 2권 유경순 박사라고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쪽에서는 그 똑같은 내용을 나한테 구슬로 털어놓고도 쓰지 말으라고 한 내용 그보다 더 심한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프린트돼서 다 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도 많고 뭐 다 우리나라가 모든 게 그렇지만 전부 다 서울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광주 전남도 논문으로 해서 묶어진 것도 있고 전북도 뭐 교수들 뭐 쓴 논문으로 묶어진 거 있고 뭐 대구 경북도 뭐 비슷한 거 하나 있고 해서 다들 마음에가 안 들어요. 근데 부산 지금 이제 마창이 그나마 비슷한 게 있는데 마창은 이제 소설가가 쓰셨거든요. 소설가가 쭉 이야기대로 내 사랑 마창 노련이라 해가지고 이야기대로 쓰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조차도 마음에가 안 들고 해가지고 이제 역사학적으로 이제 썼죠. 아마 이 책이 근데 또 누군가는 그럴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썼다고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역사책에 가깝게 썼다고 나는 자부합니다. 이쪽 시각도 없고 이쪽 시각도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노동당도 다 마찬가지인데 대중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중화를 한다면 그러면 시민운동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코퍼러티즘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여러 노동, 사회, 복지 이런 여러 위원회들이 네덜란드 같이 이렇게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어져서 노사, 정 혹은 뭐 경 이런 게 충돌이 되지 않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저쪽은 300년이 넘어서 그걸 다 해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20년밖에 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숟가락에 배부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노동에만 집중하면서 사회적으로 진폭을 넓히고 노사정은 나는 계속해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난 된다고 봐요. 그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소위 이제 뭐 국민파 혹은 무슨 뭐 사쿠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어쩌란 말이냐. 이미 노동운동의 중심에 노동자가 화이트 칼라인데 그 사람들이 안 따라 나서면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의당이 노동을 완전히 상실하고 오로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소위 말해서 극단적 레디컬 파미니즘으로 해가지고 당원들 다 빠져나가 버린 게 제일 큰 이유인데 아직도 뻔소리만 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총파업 한다고 해봤자 전부 다 조퇴해가지고 반찬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수군부 도장 찍고 나와서 뭐 광화문 내거리 조금 있다가 나오는 거 아무것도 파업이라 그러면 뭔가 타격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일반 국민들이 보면 또 뻥카라고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민단체, 시민진영 이런 소위 코퍼러티즘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민주개혁 자유주의 세력과 연대해서 정의당 같은 그 정당이 합법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마하고도 손을 잡는다는데 손을 잡아서 뭔가 해서 국회의원도 열석도 만들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위성정당이라도 해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민주당하고 싸우고 헐뜯고 찢어뜯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국힘당하고 똑같이 가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정의당이나 민주노총을 지지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이강수 교수님 모시고 부산 지역 노동운동사 사실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이 오늘 나와서 1시간 정도 얘기하셨는데 책 얘기 한 10%도 안 됐어. 제가 한 목차만 해도 지금 계속 많이 남아 있는데 말이죠. 아니 그걸 거의 대부분 내가 빨리 해가지고 다 내가 끌고 가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큰 부분은 다 했어요. 거의 97년까지 한 거 다 했어요. 네. 그래서 민주노총 나오고 다 했잖아요. 자, 이대변인은 오늘 와갖고 얘기도 별로 많이 못하고 아니 그냥 뭐 먹고. 강의 듣는 것처럼 그냥 말씀 일단 좀 잘 아니, 하도 들었고요. 방대해서 예. 내가 이렇게 주고받고를 못하고 이렇게 빨리 해도 시간 딱 그런데 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쓴 그 부산 지역 노동운동사가 사료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게 정리를 하거나 이러지를 못했거든요. 좀 책을 제가 왔으면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서 제가 하나 했을 텐데 예. 아직 배송이 안 돼갖고 제가 그 채널 밑에다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를 적어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책 구매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나